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개 좀 푹 숙여보세요. 이세돌, 그 다음에 이쪽에 알파고. 저도 한번 숙여볼게요. 알파고, 이세돌. 그러니까 이세돌, 알파고가 지난번에 세계 대결을 벌였던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알파고하고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세계 대결을 벌였던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 의정부 시가 바둑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면서요. 네, 새로운 한국의 바둑 메카로 태어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안병용 시장이 어저께 이제 그런 선언을 하면서 이제 바둑 전시장도 의정부에 만들고 바둑 경기장도 만들겠다. 또 지난 4월에는 그 한국 기원 본원을 의정부로 이렇게 옮기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의정부시가 새로운 도시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이 바둑을 활용하겠다 하는 것을 선언을 했고요. 지금 우리 바둑 인구가 한 921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전체 인구 전체 이제 우리 유권자가 대략 한 4천만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두겠지만 거의 그러니까 거의 한 22, 3%. 그쯤 될 겁니다. 네네. 그럼 뭐 그렇게 어떻든 저변도 있고 또 지금 뭐 신진서 뭐 박정환 최정 뭐 이런 쟁쟁한 우리 또 선수들이 있고 기반에다가 또 그런 선수들도 있고 또 뭐 바둑의 날도 제정하고 또 바둑의 진흥법도 제정하고 나라도 이렇게 지원들을 하고 있으니까 의정부가 원하는 대로 어떤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 몇 급도예요? 제가 뭐 옛날 두고 지금이 안 되지만 그래도 옛날에 둘 때는 한 4급, 3급. 아이고 뭐 잘 두셨네. 저는 여전히 중간 정도죠. 중간. 아, 그런가요? 저는 여전히 아직도 18급을 못 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둑은 이제 언제 생겼을까요? 예, 그거야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 생겼는데 뭐 기록에 의하면 요순 시대 때 요순 임금들이 자식 이게 뭐 그 어리석음을 깨치기 위해서 바둑을 발명했다 이런 뭐 기록도 있습니다만 그건 다분히 전설적인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천체에 대한 어떤 관측과 그 연구를 한 것이 아닌가. 바둑판이 보면 19줄 19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력으로 하면 우리가 360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9 곱하기 19 하면 361인데 1,000원에다 한 점을 주는 걸 빼면 그게 1년의 날짜가 되고 또 이 화점 4개인 큰 화점 4개는 계절 사시사철 또 뭐 그 변은 동서남북 뭐 방위를 나타내고 뭐 이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중국에서는 이 역사가 오래전부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망우 청락집이라고 이것은 송나라 때 그러니까 1100년 경에 지어진 책으로 전해지는데 이건 송, 당, 한나라 때 기보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뭐 현경, 기경은 잘 아시죠? 저 잘 몰라요. 바둑도 18급이라니까. 지금도 그 이용되고 있는 책인데 묘수풀이를 한 책입니다. 바둑의 묘수풀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니까 뭐 중국은 그 대단하죠. 바둑 역사도 대단하고. 바둑은 이제 일단 중국에서 어쨌든 뭐 요순이 만들었던 누가 만들었던 중국에서 나온 건 사실인 것 같고. 근데 보면 한중일 이 삼국이 바둑 두는 방식이 다르죠.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중국에서 넘어서 다시 일본으로 전해진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각 나라가 이제 그걸 수입하면서 중국하고는 좀 우리가 다르게 하고 또 우리하고는 또 일본이 다르게 했는데 우리 이야기는 뭐냐면 순장 바둑이라고 합니다. 얘기 들어봤어요. 순장 순장 바둑이라는 거는 화점이 이제 16개 이렇게
쭉 돌아가면 4개 놓고 그 가운데 놓고 또 그 가운데 놓고 이렇게 하면 점이 9개잖아. 하나, 둘, 셋, 한 9개고 또 그 사이에는 16개가 됩니다. 그걸 미리 깔고 두는 게 순장 바둑이라고 하고 중국은 본래 그 좌자기 포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화점 가장 중요한 화점 4군데만 흑백 2점씩 이렇게 놓고 이제 두는 바둑입니다. 그 일본은 아예 없이 그냥 현대식의 바둑하고 우리가 지금 두는 바둑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씩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둑의 도입 단계 이야기하는데 그게 언제쯤 돼요? 이제 우리 이제 바둑 이야기는 언제 중국에서도 언제부터 두었는지 또 우리나라에는 언제 그게 들어왔는지 그건 명확하게 뭐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고요. 근데 어떻든 이제 그 순장 바둑인데 우리는 최근까지 순장 바둑을 뒀습니다. 근데 그 순장 바둑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목화 지단 기국이라는 바둑판이 있습니다. 목화 자단 기국. 그것은 이제 백제 의자 왕이 그때 삼국시대 때 한반도의 어떤 패권을 위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격렬한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백제 입장에서 일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외교적 선물로 일본에 보낸 그 바둑판입니다. 근데 의자왕 때요. 그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본의 왕실의 가장 최고의 아끼는 그 보물로 있고요. 근데 거기 흥미로운 게 화점 16군데에 목화 모양의 꽃으로 점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신라 시대 때도 순장 바둑을 뒀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장 바둑은 그러니까 삼국시대까지 올라가는데 그 순장 바둑이 20세기 와서 사라졌다면서요? 근데 일본이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 바둑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 이제 조남철 선생님, 조남철. 그분이 이제 우리한테 일본에 가서 배워서 이제 바둑을 이제 두게 된 게 이제 1900년 이제 후반부 1950년 후반부터 60년대인데 그게 뭐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점차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1954년에 이제 뭐 조남철 선생이 일본에 가서 뭐 명성을 날리고 이러니까 우리 한국에 와서도 대단한 이제 대접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에 김봉선 이제 그 당시 초단인데 그게 국수죠. 그 두 분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바둑을 이제 두게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도 바둑을 좋아하고 특히 관전하는 거를 그렇게 즐겼답니다. 두 분 바둑 두는데 여기까지 와서 일본식 바둑을 외놈 바둑을 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핑잔을 줬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순장 바둑이니 또 중국의 바둑은 미리 사전에 깔아놓고 이제 그게 보니까 일종의 전쟁 개념이거든요. 진지를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을 벌이는 거고 일본은 진지 없이 그야말로 맨투맨으로 싸우는 게 일본식 바둑인데 이 포석이 생략되면 바둑 재미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바둑판이 아까 얘기했지만 19 곱하기 19고 그게 361인데 그 경우의 수는 361 팩토리아입니다. 팩토리아라는 건 361 곱하기 360 곱하기 359 이런 식으로 1까지 오는 거니까 몇 경이지 경우의 수는 경도 더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인데 몇 점 뭐 깔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반대로 이게 흑백 이렇게 포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진에 이제 어떻든 돌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시작부터 싸움이 벌어지고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흥미는 더 있다. 순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사라지고 없으면 알 길이 없고. 이제 아까 이제 목화 자단 기국이라고 의자왕 때 일본에 보냈던 바둑판을 이야기하셨는데 또 전설의 바둑판 뭐 부목판은 또 뭐예요? 그 부목판이라는 건 뭐 이것도 전설의 뭐 바둑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조금 서로 같은 얘기도 조금 껴 있습니다.
그 오다 노부나가가 예, 예. 만들었다는 바둑판인데 네네. 근데 그때 어느 산골에 가면 네. 그 폭포가 떨어지고 네. 폭포 한가운데 네. 그 물에 네. 그 나무가 하나 살아있다. 어. 이거 뭐 폭포 물 한가운데 그 뭐 수목도 아니 수초도 아니고 근데 그 나무를 가지고 바둑판을 만든 겁니다. 아, 그 가볍겠네. 예. 예. 무척 가볍겠죠. 예. 뜨니까. 근데 예. 하긴 나무는 다 뜨는 거 아닌가? 나무는 다 뜨는데 어떻든 그 물 속에 그렇게 큰 나무가 살아 있으니까 예, 예. 신비롭다는 얘기고.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네. 바둑판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부목판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오다 노부나가도 바둑을 두고 이래서 그 스승인 그 혼인방 혼인보. 신사, 예. 혼인보 신사 네. 이분에게 그 바둑판을 선물을 했는데 네. 이 혼인보에 대대로 이런 내려오는 가보였습니다. 네, 네. 근데 메이지 유신이 들어오면서 그 바둑판을 잃어버렸대요. 아. 잃어버렸는데 네.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네. 그 당시에 이제 이따 지금 한번 비켜줘 봐요. 예. 이서들 한번 보여주고. 그 혼인보 그때 이제 누구죠? 슈에스라는 사람이 예. 이제 그 명인이죠. 네네. 혼인보인데 네네. 근데 그 김옥균 네. 이제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일본에 가 있을 때 망명했을 때. 예. 바둑을 뒀답니다. 네. 6점 깔고. 근데 김옥균이 이겼습니다. 6점 깔고. 그 기념으로 그 바둑판을 줬다. 예, 예. 근데 뭐 망명 생활하고 뭐 이러니까 그걸 제대로 간수를 못해서 없어졌는지 네. 아무튼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전설의 바둑판이라고 그러면서 아직도 찾고 있답니다. 그래요? 뭐 잘하면 또 저 스필버그 영화도 나오겠네. 자, 현대 바둑의 시작은 아까 조금 전에 혼님보 말씀하셨고 김옥균 이야기하셨는데 시작은 아무래도 일본이죠. 네. 일본은 네.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이 바둑이라는 게 네. 그 전투적인 개념입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전략적 개념이라든지 거기다가 이제 뭐 시뮬레이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그런지 예. 막부 그때 전국시대 때를 예. 비롯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막부 차원에서 국기처럼 그 기사들을 그 양성했습니다. 아. 그거를 이제 그 고수라고도 하고 네네. 또 뭐 그 뭐죠 뭐 그 바둑쟁이다 이렇게 또 낮춰 부르는 이름도 있고 하는데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막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인의 지원을 받으면서 네. 바둑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혼인보가 처음으로 그 혼인보 기전을 만들고 네. 그래서 4개가 잇따라 만들어집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런 뭐 포석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론에 대한 것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그 기틀이 오늘날의 바둑 기전, 세계적인 바둑 기전, 뭐 중국도 받아들이고 우리도 받아들이고 이제 보편적인 룰이 된 것이죠. 그렇죠. 당초 보면 이제 승려나 양반들의 여가 선용용 오락이었던 바둑이 일본 그 막부 시대에 그것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정권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통해 현대 어떻게 보면 스포츠가 되어버린 거죠. 스포츠가 되는 거. 근데 우리나라도 예, 예. 그 엄청 이 바둑이 흥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제 중국의 사서 뭐 이런데 보면은 예. 특히 백제는 바둑을 네. 숭상했다. 어. 근데 이제 바둑이라는 게 이제 지금의 표현이고 그때는 바도기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예. 그리고 고려 때 내려오면 예. 이규보 같은 분은 네. 그 기생, 그 여성이죠. 예. 바둑 잘 두는 여성에게 바둑 한 수를 주자 하는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려 때는 남녀가 예. 같이 네. 바둑을 두기도 했고요. 예. 또 재밌는 얘기로는 조선 때 모으면 네. 오성과 한음 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성은 특히나 이항복인데 네네. 그 기지와 지혜가 뛰어난 문신이죠. 네네. 근데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네. 이항복 그 당시 뭐 이항복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른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네네. 바둑을 청했답니다. 아. 그런데 뭐 내기 바둑을 뒀는데 네. 두자고 요청을 받았는데 네.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좀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네. 오성이 네. 이항복의 어린 나이입니다. 네네. 자기가 두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천원에 이제 딱 한 수를 두고 그 중국 사신이 두는 대로 따라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흉내내기 바둑. 예, 그렇죠. 흉내 바둑을 둔 거죠. 흉내 바둑 두면 항상 이깁니다. 예, 먼저 두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예, 그래서 보면 흉내 바둑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보면 덤을 빼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아무튼 그 사신이 네. 그 어린아이한테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두는 거 보고 자기가 교만했다 하고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니 안 돼요. 지금 그다음에 고의에 바로 넘어가야 되는 게 정상 외교에도 바둑을 둔다면서요. 예, 그거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예. 그 후진타오 전 수석한테 주석한테 그 바둑판을 선물했습니다. 네네. 그 코아나무라는 아주 귀한 나무로 이렇게 네. 선물을 했다는데 네.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은 뭐 바둑의 종주국이라고 네. 자부를 하고 미국은 아무래도 변두리일 텐데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하지 못한 걸 아쉬워했다 보도도 봤고요. 예. 또 시진핑 주석도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난 2017년에 바둑을 선물로 했습니다. 바둑판 세트. 세트. 그 홍옥으로 옥으로 된 네네. 알에다가 네네. 뭐 판도 아주 귀한 네. 바둑판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하고.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아마 사단인가 그렇잖아요. 바둑을 워낙 좋아하고 그런 거 원래 고시한 사람을 다 그래 잘 둬요. 고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에서 고시 공부하면서 보면 공부하라고 맨날 바둑 두더라고 옛날 보니까. 식이 그렇죠. 그래서 17년에 예. 그 대통령배 바둑대회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바마한테 바둑 둬요? 글쎄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네. 시진핑 주석도 아주 대단한 기력이 배우하고 대단하고. 예. 실력도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하려고 그랬던 얘기가 뭐예요? 대원군도 바둑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뭐 시진핑에다 다 나왔는데 뭐 대원군 좋아했겠죠. 그래요. 아까 이제 외교하다 보니 옛날에는 또 옛날에도 바둑이 어떤 외교의 수단이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게 우리 최초로 바둑에 대한 기록이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네네. 도림 스님과 계로왕 백제의 계로왕 그 나라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바둑을 뒀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예. 도림이 바둑 스파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뭐 신선 노름에 네. 도끼자루 써는지 모른다고 그 계로왕이 거의 바둑판에 푹 빠져갖고 맨날 뭐 하면서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이 큰 대역사를 일으키십시오. 예. 또 뭘 하십시오 그래갖고 국력을 갖다가 상실하고 그다음에 기습한 고구려군에 의해서 그야말로 패망하게 되죠. 그렇게 됐죠. 근데 앉아 보니까 아까 중국이 종주국이라고 자랑하는데 물론 처음에 시발은 중국이지만 전 세계의 바둑을 갖다 보편화시킨 건 일본이죠. 네, 일본이지만 네. 뭐 잘 아시잖아요. 일본이 뭐 그런 기전도 우리 그 기사들이 다 일본에 가서 배우고 또 거기서 정착을 하고 조은현 이제 조치훈, 조은현 뭐 예. 다죠. 우리 서봉수만 아마 국내 팔 걸? 예. 그럴 겁니다. 예, 그 서봉수만 그렇고 네. 또 그 뒤에 이창우 뭐 아주 걸출한 뭐 바둑 영웅이죠. 돌부처. 예. 그리고 뭐 유창혁 지금은 내려와서 요즘 잘 모르겠더라. 뭐 이런 지금 또 그 문민용이라고 네. 지금 천재가 또 나타났습니다. 17살짜리인데 최근에 뭐 자그마한 대회지만 세계 대회도 우승한 아주 천재가 나타나서 우리의 전도가 밝지 않을까. 끝으로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있어요. 네. 그 바둑하는 게 바둑판이 아까 이제 바둑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시진핑이 선물한 것이 이제 옥돌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돌도. 그러니까 바둑판 값이 천차만별이라면서요. 예. 뭐 어마어마하고요. 예. 아무튼 제일 귀한 거는 비자나무로 만든. 혹시 그 제주도에 비자림에 가보셨나요? 못 가보셨어요? 예. 거기가 이제 비자나무의 군락지인데 네네. 거기는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보호를 하고 있죠. 예. 이 중국 황제의 침대를 만들었던 그 제목입니다. 비자나무가. 그 나무로 만든 게 못 나와도 3,500만 원. 와. 거기에 뭐 누구 기사들 우승한 기사들 사인이 들어가면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제일 비싼 건 비자나무로 만들어서 알파고가 사인한 거네. 아하하. 그러면 알파고가 사인할 수 있나요?
뭐 AI인데 뭐 못하겠어요. 그래요. 오늘 저 김경원 위원하고 바둑 이야기 마침 보니 의정부시가 스스로 무슨 새로운 바둑의 역사를 열겠다라고 안병용 시장이 네. 그다음에 바둑 경기장, 바둑 박물관 등등 전격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 의정부시를 바둑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